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계속해서 26종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조금씩 여러분들한테 제가 예전에 들었던 그 선생님이나 선배님들한테 들었던 얘기, 그러니까 20대 초반이죠. 들었던 얘기. 제가 한번 그때 말씀드렸을 때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한문을 전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문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현대 들어와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거 봐서 1980년대니까 제가 7, 8학번이니까 한 79년도인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선배님들한테. 그때 당시 일본이 우리보다 저는 그걸 듣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일본이 실질적으로 그 당시 시점, 그 이전의 시점이죠. 우리보다 거의 70년 정도 앞서 있다. 한문이. 아니 이게 무슨 얘기지? 우리가 전수해 줬는데 그 근거로 해서 제가 한화대자전이라는 책 12권에 있는 어마어마 두껍고 여러분 글자도 작아요. 어마어마해요. 그거를 요즘으로 하면은 한 50, 풀이 하면은 50권이 100권 정도에 되는 한자, 동양 문화의 한자에 대한 모든 것들, 출처라든가 거기에 고사, 성어 같은 경우 전부 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것을 이미 오래전에 이미 했다는 것. 우리는 지금도 하지도 못할 뿐더러 아니라 그것은 국가가 총동원해서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 겁니다. 하면은 왜 그런 것을 하느냐라고 비판을 받을 정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글쓰기 방식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1945자 얘네들이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1945자는 반드시 익혀야 된다. 한문 가운데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자, 왜 1945자로 했느냐? 1945년 하면은 무슨 해죠? 우리가 일본한테 해방된 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에 의해서 패망했던 날이죠. 그래서 1945년을 기억하기 위해서 1945자를 반드시 익혀야 된다 했어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한 300자 정도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요 숫자는 잘 모르겠어요. 2200자인지 2300자인지 요런 범위 내에서 공부를 시킨다고 합니다. 일본은 가다카나 같은 경우는 한자이기 때문에 걔네들도 이 한문 때문에 많은 고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같이 한글만 쓴다 그래서 제가 한문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은 우리보다 한문 실력이 굉장히 뒤질 거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이에요, 여러분. 일제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소위 말해서 합병을 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나라를 빼앗긴 거죠. 주권을 빼앗긴 거죠. 걔네들이 단순히 여러분 무력을 와가지고 우리를 통제했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그것도. 걔네들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조선 문화, 우리 조선 시대뿐만 아니라 고려에서부터 고구려 신라 모든 것을 걔네들은 전부 다 와서 파악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 문제점. 걔네들이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별걸 다 연구를 했어요. 풍속이라든가 산의 나무 종류, 물고기, 민물고기 종류 전부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어떤 미학, 조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네들은 또 고려 청자라든가 조선 백자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건축에 대한 아름다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축에 대한 미학.
얼마나 욕심을 내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만 봤을 때는 조선이라고 하면은 한편으로는 천하다고 생각했지만 아유 미개한 놈들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면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떠한 정신세계라든가 미학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조선 말 저기 뭐야 그 우리가 고려 백자라든가 조선 백자에 대해서 고려 청자라든가 조선 백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나 갖고 그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았습니까? 그 가치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 뺏어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네. 그 일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미학을 우리가 스스로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아름다운 건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그런 면이, 그러니까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것은 싫던 좋던지 간에 그것도 우리 역사라는 거. 예, 그래서 냉정하게 우리가 공부를 통해 가지고서 중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배우고 그런 그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거베곡은 위나라 대부인데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공자의 친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베곡이 사람을 시켰다. 이때는 이렇게 불일시 이런 소리예요. 공자한테 사람을 신분을 보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안부를 물은 거죠. 거베곡이 위나라 대분이 이름은 원인이 공자가 공자 거위에 요거 글자 틀렸네요. 공자가 위나라에 갔을 때 일찍이 그 집에 머물렀다. 공자는 어느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에 어진 사람 집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아무나 가서 그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 기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요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소리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노나라에 돌아왔다. 고로 거베곡이 사람을 시켜서 방문했다. 이런 소리죠. 요거 보면은 공자가 위나라에 갔었을 때 일찍이 그 집안에 그 집을 주인으로 삼았다. 이게 옛날에 유학이 말한 인불실기친이면 인불실기친이면 역가종련이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 주가 인불실기친이면 이남에 어떤 것을 이남에 그 친한 것을 잃지 않는다면 또한 그 사람을 주인으로 삼을 수가 있다. 이런 소리예요. 이게 바로 그런 뜻을 한 말이에요. 공자는 항상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보면 친구 된 사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을 보면 그 친구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괜히 여러분 아무 데 가서나 힘들다 해서 의탁하고 부탁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봉변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인부실기침 역가종련하고. 공자가 그러하고 더불어 앉아서 물어가로되 선생님께서는 요즘에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대하여 가로되 그 신부한테는 선생님께서는 허물을 적게 하고자 하나 능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허물을 적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렇게까지 완전히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딱 듣고만 있었죠. 그랬더니 그 시자가 나가거늘 공자가 시호인저 심부름 할 만한 사람이구나 칭찬한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선생님은 참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잘못하면 아부할 수가 있죠. 근데 저 같아서는 아부했겠죠. 여지자는 주인을 공경함으로써 그 시에까지 그 심부름 한 사람에까지 미친 것이다. 여지자는 자네 여기 와서 앉으시게 이렇게 한 거죠. 공자가 이 심부름 사람한테 자리를 내준 거죠. 부자는 백옥을 말하는 거다. 말하자면 그가 허물을 적게 하고자 하나 오히려 능하지
못한다고 말하니 그것은 그 성신극기하야 상약 불급지 항상 마치 미치지 못한다는 뜻임을 알 수가 있다. 시자지연이 스스로 그 자아 비약이나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말을 간략하게 했으나 그 주인의 어진 것이 더욱더 드러나니 가히 그 힘이 군자의 마음을 알고 사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불한 사람들이 이게 전달할 때 그 내용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령을 잘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딱 이 한마디로서 우리 주인은 허물을 적게고자 하는데 노력은 하지만 잘 못합니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말은 굉장히 겸손하고 그러지만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주인을 엄청나게 올리는 거죠. 자, 요 말에 또 그 다음에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공자가 그래서 거듭해서 시호를 거듭 말함으로써 깊이 칭찬한 것이다. 자, 장주는 그야말로 장자죠. 장자를 살펴보건대 이런 소리예요. 아니라는 건 장자에 나오는 글을 살펴보건대 겁의 고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장자라는 글을 읽었을 때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글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넘길 수가 있어요. 장자라는 책에 거백옥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와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제가 반면에 노자는 뭐라 그랬죠? 장자를 읽어보면 임금이나 신하나 사람들 이름, 심지어는 공자와 아내야 여러 사람들 이름이 직접적 거론이 돼요. 어떤 장소라든가 나라든가. 그런데 노자에는 지명 이름, 사람 이름, 국가 이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자는 굉장히 특이한 책이다. 그래서 노자는 후세에 누군가가 편집해 놓은 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그 노자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뭐라 그러냐면은 백옥이 행년 50에 나이가 50에 이르러서 49년 집이 그러니까 지난해에 자기가 50이 되었을 때 내가 지난해에 잘못된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성한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반성. 내가 작년에는 잘못했어.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또 말하게 돼. 백옥은 나이 60에 되어서 60에 이미 변화를 일으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굉장한 최고의 찬사예요. 장자는 사실 굉장히 까칠한 사람이거든요. 공자도 막 비난하고 헐뜯고 그러는 분이에요. 그 장자책 보면은. 근데 거백옥한테 이와 같은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굉장히 노력을 하고 좋은 쪽으로 발전해 나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행년 50에 지 49년지 비하고 또 행년 60에 68하. 그 진덕지공이 늙어도 권태롭지 아니함이라. 이와 같은 이유로 천리 독실하고 실천에서 밝고 독실했다. 광의가 선저하야. 이런 것도 딱 보면 전형적인 주자적 용어예요. 광의가 확 드러났다. 이런 게 바로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바로 문장이에요. 문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드러났다. 이런 소리예요. 문장인데 이런 것도. 그래서 불유시자지지라 신부로운 사람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불독, 불특 이런 거예요. 모모, 부단, 비단 똑같은 말이에요. 모모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신부로운 시자만 아는 그 사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공자도 또한 그 사실을 믿었다. 예. 공자가 말하되 부재기 위하여는 불모기정이니라. 예. 이것도 이 소위 말해서 봉건 시대에 해당되는 얘기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렇지가 않죠.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 정치에 대해서 논하지 않았다. 예, 이것도 두 번 났다 이런 거죠. 예, 오늘날에는 일개 시민도 대통령이나 누구 국회의원이나 누구 모든 거에 대해서 거론할 수도 있고 뭐 사적인 자리에서 뭐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예전에 공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해서는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당연히 그 정치를 도모했죠. 예. 여기도 여러분 그 기자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돼요. 예. 그 위치, 장관일 수도 있고 차관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과장일 수도 있고 계장일 수도 있고 그 위치에 해당되는 그 정치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직급이 낮았을 때 예를 들어서 대부가 할 일을 해서는 안 되죠. 도모해서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런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차를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 증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생각함에 그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글이에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군자는 사불출기위라. 생각함에 그 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예. 이것은 관계의 상에 나오는 상사다. 이거 죄송한데 제가 이거는 이 사자도 잘못된 것 같은데요. 관계의 사자 글사자 있죠. 예. 이거 같은데. 예. 이거는 제가 자신 없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후배가 보내준 파일을 그냥 옮기다 보니까 눈에 띄는 거 고치기도 하는데 제가 막 눈이 부어 있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막 이렇게 파일 만드는데 정성을 그렇게 100% 다 또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딱 눈에 띄네요. 예. 이건지 아닌지 요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증자가 일찍이 칭한 거다. 기록한 자가 상장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그 비슷한 유로서 기록해 놓은 거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예. 범시가로되 물에는 각각 그 소에 그칠 바에 각각 그 장소에 그칠 바에 천하의 이치를 얻는 것이다. 예,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는 각각 그 물 자체가 처신해야 되는 있는 것이 있는 곳에 끝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 고로 군자는 생각하는 바가 그 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며 군신 상하 대소가 모두 그 직분을 얻는 것이다. 예. 함부로 아랫사람인 윗사람 일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죠. 윗사람이 물어봤을 때는 진심으로서 대답을 해야 되겠죠. 자기가 아는 것만큼. 예. 공자가 말해 군자는 치기연이 과기행이라. 이게 이제 조금 이것도 주자는 그냥 보통 치자는 감히 다하지 않는다는 뜻이요. 과자는 유효하고자 하는 말이다. 이게 뭐냐면은 군자는 그 말이 그 행동을 넘어서는 것을 부끄러워 여긴다. 주자는 이렇게 일반 통속적으로 해석을 그 전에 나왔던 것들을 한 거예요. 공자는 항상 말이 앞서는 거 싫어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어떤 말이 그 말에 대한 그 실천을 지나치는 거, 말이 오버되어 있는 거, 과장되어 있는 걸 부끄러워 여긴다. 이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예. 그렇게 해석해야 돼. 군자는 자기의 말이 행동보다 지나친 것을 부끄러워한다. 예. 뭐 괜찮죠. 그러나 그 이전에 논어주서 군자는 자신이 말을 하였는데 그 실천이 잘못된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이것도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논어집회에는 군자는 자신의 말이 그 실천보다 지나친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뭐 큰 차이는 없죠. 예, 결국은 뭐냐면은 말이 행실보다 행동보다 과장되어 있는 것을 부끄러워 여긴다 이런 뜻이죠. 예.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 도자, 도자, 삼해 나는 능한 것이 없다. 하나도 능한 것이 없다. 그게 뭐냐면은 인자는 불우하고 지자는 부록하고 용자는 불군이라. 예, 그래서 여기서도 인, 지, 용. 예, 지, 인, 용 삼달떡. 삼달떡. 이거 공자가 한 말이죠. 자, 공자는 항상 인지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자,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는데요. 지자는 의혹을 품지 않는데요. 용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책이 면인자라 스스로 자책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힘쓰게 한 것이다. 네.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배웠죠. 제가 이것도 몇 번이죠. 문헌, 비고. 맹자는 언필칭 말할 때마다 인의를 얘기했어요. 인의 또는 인의 예지 이렇게 사단을 얘기를 했잖아요. 공자는 사단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인의를 이렇게 병행해서 얘기한 적 굉장히 드물어요. 항상 인지용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글을 봤을 때 이것이 논어라는 것 말고 인과 지와 용이라고 하는 이렇게 병행되는 글자를 봤을 때 이것은 맹자 이전의 글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이거는 공자 이후에 공자 말고는 이와 같이 인과 지와 용을 병행해서 얘기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고전이라든가 공부를 할 때 항상 글자의 어떠한 역사적 배경, 출처 이런 것을 알게 되면은 저절로 이 글이 누구의 후세의 글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후세에는 실질적으로 공자의 인지용보다는 맹자의 인의라든가 아니면은 인의 예지가 주로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공이 말하되 부자 스스로 말씀하셨다. 도는 언냐라. 자도는 사실은 겸사와 같다. 나는 능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공자가 이것은 다 체득한 거죠. 윤시가로되 성덕은 인으로서 먼저 삼고 진하게는 지로서 먼저 삼는다. 공자의 말은 그 순서가 같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어떨 때는 지를 먼저 얘기하고 어떨 때는 여기서는 인을 얘기했죠. 어떨 때는 지부터 얘기해서 지인용 이렇게 했죠. 지인용 삼달떡.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글을 공부하면서 글자도 중요한 거예요. 일종의 이와 같은 개념들의 출처,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 그냥 막 글 공부해서는 안 되고 글자 하나도 어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공이 방인하더니 자활 사야는 참으로 뛰어나구나. 여기서 어질다 이러면요. 뛰어나구나. 나는 그럴 겨를이 없다. 방인이란 건 뭐냐? 항상 사람과 비교하는 걸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자공이. 그럴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솔직히 얘기해서 친구들하고 만나면 서로 비교하고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또 막 그러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것도 뭐 사람 비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방인이라고 하는 거는 방은 비교한다. 호재는 의사다. 의문사다. 사야는 뛰어난 것 같구나. 이런 소리예요. 약간 비난한 거죠. 나는 그럴 겨를이 없다. 그럴 한가하지 않다. 자, 인물을 비방하면서 그 장단을 비교하는 것은 비록 또한 궁리의 일이에요. 이건 나쁜 게 아니죠. 사람을 비교 평가하는 거는 공자도 그랬잖아요. 인물평을 했잖아요.
근데 공자는 인물평을 했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비교한 게 아니잖아요. 예. 이것도 공부의 하나라는 거예요. 원래는 인물을 방하는 것은 방해가지고 그 좋은 점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은 비록 또한 이치를 궁구한 일이나 오로지 여기에다가 힘을 쓰게 되면 오로지 이것을 하게 되면 심치오해하여 마음이 외부로 달려나가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점검해야 될 바가 소원하게 된다. 고로 포지히 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것 같은데 그 살을 의심하고 다시 스스로 폄하하면서 낮추면서 힘이 눌러버린 거다. 그게 뭐냐면은 현오제라고 하는 것은 포한 거죠. 스스로 폄했다고 하는 건 뭐죠? 자기 자신을 공자하는 말인 거잖아요. 여기에서도 여러분 중요한 어떤 문자의 개념이 숨어 있어요. 포, 편. 요 글자는 여러분 일종의 그 같이 쓰이는 명이에요. 포라고 하는 것은 포편은 뭐냐면은 여러분 춘추의 그 공자의 글 쓰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어떤 사람은 상을 주고 어떤 사람은 벌을 주는 거예요. 공자가 글로서. 그게 포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이고 사야는 어질구나 뛰어나구나 딱 칭찬한 것 같지만 그 사가 의심스럽고 다시 난 이제 불가로다 스스로 폄하함으로써 누름으로써 심히 억눌러 버린 거예요. 자공리한테 느끼게 한 거예요. 반성하게 시킨 거죠. 사시거르되 성인이 사람을 책함해서 사불박절이 이런 것도 이런 공자의 말은 박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뜻은 이미 홀로 이루는 것이 이와 같다. 여러분 사불박절이라는 말도 정말 멋진 말이에요. 공자가 제자를 책하는 데 있어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박절하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공도 사람인데 선생님한테 꾸지람을 듣는 것은 괜찮은데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욕을 들으면 그 기분 뭐 좋겠어요? 근데 공자는 억지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 공자가 가지고 있는 품성이에요, 그냥. 사불박절 이런 거는 후세 사람들이 표현한 말이지만 정말 멋진 말이에요. 공자가 말하기를 불안인지 북이지요 환기 불능량이라고 뭐 계속 나왔죠.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함을 걱정하지 말고 능력이 없음을 걱정해라. 내 자신이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걱정해라. 근심해라. 무릇장애, 일반적인 장애, 뜻이 같으나 문이 조금 다른 것은 한마디가 이렇게 거듭 나왔기 때문이다. 문이 조금 다른 것은 재차 말함에 각각 조금 달리는 게 각각 나온 것이다. 누차 말하면서 말을 자꾸만 이렇게 변형시키면서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사람 인간의 보통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만큼 그 논어 처음 할 때도 인부지 불온이면 불여분자와 이렇게 했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않는 것이 군자가 아니겠는가 그랬잖아요. 그만큼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은 마음속에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같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런 식으로도 변형해서 한 거죠. 이 장은 무로 4번 나오는데 무는 모두 다 다르니 성인이 이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시니 그 정령지의를 알 수가 있다. 우리가 지금도 쓰죠. 정령코 진실의 어떤 뜻 이런 것을 또한 가히 볼 수가 있다. 자왈 불역사하며 불어불신이나 어격 성각자 시현오인적. 공자가 말하기를 거슬려서
속이지 아니하며 속인다고 하지 아니하며 불억불신이나 저 사람은 그 억지하지 않는다. 미덥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억측하지는 않으나 낮자가 있잖아요. 그러나 또한 먼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어진 것인저. 이게 뭐냐 도대체. 불역사하며 불억불신이라는 것은 이걸 해석 주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 미지영지하라. 아직 그 사실이 이르지 아니했는데 이런 것처럼 맞아들이는 거다.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아직 사기치지 않았어요. 근데 저놈이 나를 사기칠 거다라고 미리 사기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놈은 나를 사기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놈은 미덥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억측하지 않지만 그러면서도 그와 같은 사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바로 어진 것이다. 억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그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다. 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것이에요. 나를 속이는 것. 불신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저놈이 나를 의심하고 있구나. 나를 신뢰하지 않구나. 하고 하는 것을 미리 앞당겨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은 반어사다. 말하자면 비록 불력, 불억이나 사람의 그 정의, 이 정은 진실이고 위는 거짓이에요. 그 정의에 있어서 자연이 먼저 깨달아야만 이에 현명한 사람이 된다. 양시가로되 분자가 일어성이 오로지 성의 한 가지로 할 뿐이다. 자, 요것도 여러분 하나의 약자예요. 일어성 하면은 여러분 일어성이 아니붙자 불이어 성대 대신에 불성 될 수 있죠. 또는 불이어 악이라고 해도 되죠. 불이어 악에 둘러하지 말라 이런 소리예요. 요거는 생략된 거예요. 일어성 오로지 철저하게 성실할 뿐이다 이런 소리예요. 성실로서 하면은 저절로 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 키우면서 너 착하게 살아라, 너 착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할 때는 너 나쁜 사람이 되지 말라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미유 성이 불명자라. 자, 여러분 이것도 아주 쉬운 글이죠. 글 자체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모르는 글자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굉장히 어려운 깊은 뜻이 있어요. 자, 성실한데 불명한 자 있지 않다. 성실한데 불명한 자, 어두운 자 있지 않다 이런 소리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여러분 성에는 이게 중용의 사상의 중용에 나와요. 중용에 뭐라 그랬냐면은 성증명. 성인은 성증명이에요. 성증명. 성하면은 밝아요. 근데 우리들은 공부, 명즉성이에요. 학자들은 명즉성. 밝으면은 성실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같은 우리가 성을 쓰지만은 우리는 그냥 단순히 어떤 일상생활에서 건실하게, 착실하게, 모범적인 것을 성실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은,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은 용이고, 여기서 말하는 건 체예요. 본론적인 거, 본체적인 거예요. 이거는 성인의 경제예요. 이거는 학자의 공부고, 명즉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성한데 불명한 사람이 있지 않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실한데 어두운 경우가 있죠. 그거는 진짜 성실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착실해, 성실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밝은 사람이 아닌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뜻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건 결국은 뭐죠? 성실해지려면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이게 주자의 사고방식이에요. 공자의 생각이고. 착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잘 베풀고 뭐하고 항상 겸손하고 예, 이런 게 착하고 성실한 성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예. 선이라고 하는 거 이게 소위 말해서 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늘의 이체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예, 잔학계나 공부. 예, 이게 주자의 사고. 여기에는 그 주자의 그 사고 방식이 있는 거예요. 고로 불역불신이라도 항상 먼저 깨달아야 된다. 예, 그렇게 하지만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나 조심해라는 뜻이죠. 만약에 불역불신이라가 갑자기 소인들한테 꾀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좋게 볼 게 못 된다. 예. 저도 뭐 이거 보면 참 부끄러운 걸 많이 느낍니다. 살면서 이런 경우가 뭐 몇 번 많이 겪었고 그래서 여러분 그 옛사람들 글에는 이렇게 조금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서 저도 막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막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빨리 막 진행하고 그러지만 이렇게 막 하다가 지나가더라도 여러분 각자의 그 사고방식에 의해서 어느 그 글이 확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지? 이렇게. 그럴 때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각자 이렇게 그 발심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미리 앞서서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칠 거다. 내가 저 사람한테 불신 당할 거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억측할 필요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 여기서 꼭 소인이라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 망되는 바가 있다. 마침내